안녕하세요. 건강과 삶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태균 교수TV 진행을 맡고 있는 박신혜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술을 앞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안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였습니다. 무릎 관절의 명인이시죠? TK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교수님,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인공관절 종류 아니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오시는 듯해요.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맞춤형 인공관절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춤형 인공관절이 무엇이죠? 네, 맞춤형 인공관절의 뜻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관절 자체를 각 환자분의 무릎에 맞추어서 제작하고 그것을 그 환자분 무릎에 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맞출 때 맞춤 옷이 내게 더 잘 맞고 편안할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는 맞춤형 인공관절의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관절 제작 공정은 양복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주물을 떠서 형태를 만들고 표면 처리를 하고 소독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수술 기구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 무릎에 딱 맞는 인공관절은 수술 전 CT나 MRI로 측정되는 크기나 모양이 아니고 수술장에서 결정되는 크기나 모양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맞춤형 인공관절은 말 뜻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장점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공관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는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맞춤 인공관절의 두 번째 뜻은 인공관절을 심는 수술 기구를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병원에서들 설명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몇 년 전에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몇몇 병원들에서는 병원 홍보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맞춤형 인공관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뜻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장점은 분명하지 않아서 요즘은 학회에서도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인공관절에서 제작되는 수술 기구는 결국은 뼈를 깎아내는 수술 기구를 수술 전에 시행한 CT나 MRI를 이용해서 미리 제작해서 사용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그 환자한테 딱 맞는 뼈를 깎는 정도나 방법은 CT나 MRI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술장에서 직접 환자 몸에서 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수술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CT, MRI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요. 영상 정보를 제조회사, 대부분 미국에 있는 회사에 보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경우에도 실제로 환자 무릎에 심겨지는 인공관절은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인공관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기구를 한 30개쯤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컴퓨터 항법 장치 아니면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봇을 사용해서 수술하면 더 정확하게 혹시 수술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장점이 있는 방법인가요, 교수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기능이 좋고 수명이 오래 가려면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리 축이 정상으로 잡혀야 됩니다. 즉 오자다리나 가위다리가 수술 후에는 똑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관절을 심을 공간이 심겨질 관절의 크기와 모양에 딱 맞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공관절을 뼈에 심는 골 시멘트 사용법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항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다리 축을 제대로 맞추고 관절을 심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뼈를 자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실제로 뼈를 자르는 과정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의사가 소위 톱을 이용을 해서 깎는 것입니다. 한편 로봇을 이용하는 과정은 뼈를 자르는 과정을 로봇가 해주는 거죠. 골 절제를 위한 계획을 적외선 컴퓨터 항법 장치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로봇에 고정한 후 수술 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자, 그러면 듣기로는 굉장히 멋지게 들리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나 로봇을 사용을 하면 의사가 수기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차질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기계를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작업 과정이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런데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작업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모두 무릎의 모양과 크기도 다르고 변형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다리축의 정렬, 또 골 절제의 정확성이 실제 인공관절의 기능 및 수명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컴퓨터나 로봇을 사용하는 기구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더 들고, 따라서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수한 경우, 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인공관절을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과거에 대퇴골의 골절 수술을 해서 금속판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는 기본 방법으로는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을 운전하고 간다고 칩시다. 그래, 그냥 가면 되지. 공연히 내비게이션 켜고 시간 뺏기고, 또 가끔 켜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길이 현실에 맞지 않는 안내가 많잖아요. 가령 우리가 잘 알면 덜 막히는 큰 길로 가면 좋은데 최단 거리로 계산한 복잡한 길로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가봤는데 고생 끝에 시간은 더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잘 아는 길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교수님. 그 내비게이션 말이 마음에 썩 와닿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어쩌면 환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돈이 비싸도 좋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어떤가요, 교수님? 관절에 좋은 관절, 나쁜 관절이 있나요? 네, 무릎 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 무척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외래에서 그렇게 묻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사실은 한마디로 답변하기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만드는 회사마다 각자 자기 회사 관절이 제일 좋다고 주장하고요. 또 실제로 관절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질,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회사마다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관절을 고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좋은 관절, 적어도 더 좋은 관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관절? 아니면 더 좋은 관절을 어떤 기준으로 고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좋은 인재를 선발할 때 지, 덕, 체 이렇게 하죠. 지성과 덕성, 체력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좋은 인재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관절을 선택할 때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뼈 모양에 잘 맞아야 되고요. 역학적 기능, 또 즉 관절 움직임이 본인 스스로의 움직임과 거의 같게 나오는 게 좋고요. 인공관절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마모가 안 되고 뼈에 붙여놓은 인공관절이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는 게 좋고, 또 인공관절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정확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수술 기구를 함께 제공하는 인공관절이 좋은 관절입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특성을 갖춘 인공관절이 좋은 관절인 듯한데요.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갖춘 관절은 혹시 더 비싼 건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관절을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건강급여 현재 체계에서는 아주 특수한 관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지불하는 진료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공관절을 선택하려면 의료진의 안목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같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건축기자재가 건실한 것을 사용하는 건설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한테 제일 좋은 인공관절을 선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병원,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공관절을 선택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 지으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집주인은 나는 이런 용도로 집을 사용할 계획이고 예산은 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잘 아는 건축 전문가가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집주인은 자기가 집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실력 있고 양심적인 신뢰할 수 있는 설계, 시공 전문가를 만나서 맡기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꼭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이 흔히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김태균 교수 TV에서는요, 구독자분들께 건강과 삶에 유익한 정보를 마련하여 또 찾아뵙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